경찰이 유치장에 입감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파란 옷을 입은 채 초췌한 모습으로 정면을 주시하는 남성. 지난 17일 대낮에 서울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30살 최윤종입니다.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연이은 범죄에 따른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해 최 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에 따라 피의자를 구속하면 찍는 머그샷입니다. 지난 2021년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에 이어 최윤종이 동의하면서 두 번째로 흉악범의 머그샷이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과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은 머그샷을 거부해 신분증 사진과 검거 당시 모습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머그샷에 동의는 했지만 최 씨는 여전히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너클 꼈던 거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검 1차 소견에서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이 직접 사인으로 드러난 데다 살인 예고나 살인 관련 기사를 찾아본 사실도 확인돼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으로 범행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신이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한 피해자에게 쾌유를 빈다고 말해 공분을 산 피의자 최모 씨.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빠른 키우겠습니다. 피해자는 이틀 만에 숨졌고 부검 결과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최 씨는 체포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금속 재질 둔기로 피해자를 폭행했는데도 범행 현장에 혈흔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있냐고 물었지만 최 씨가 한사코 부인했다는 겁니다. 최 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 씨 거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무산됐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최 씨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살인, 성폭행, 살인 예고글 관련 기사를 검색한 기록이 나온 겁니다. 어제 새벽엔 피해자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생전에 교사였던 피해자의 제자들은 친구 같던 선생님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항상 선생님보다 저희가 우선이셨던 분인 것 같고 다른 반 학생들도 저희 반 부러워할 정도로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 얼굴과 이름, 나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 17일 낮 여성 A씨는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안면도 없는 최모 씨에게 무차별 폭행에 성폭행을 당한 뒤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틀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머리 등에 금속 재질의 둔기로 맞은 흔적은 있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보인다는 겁니다. 압박했다라고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확정적 고의의 살인 행위다라고 하는 방증이 되는 거죠. 최 씨의 평소 행적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주변 사람들과 교류 없이 집 근처 여러 PC방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한 PC방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900시간 가까이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에는 총 이용 시간은 845만 원. 경찰은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신림동 성폭행 피해 여성이 사망하자 경찰은 피의자 최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하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할 의도만 있었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로 최 씨 진술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 살해 의도를 입증할 방침입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 공원의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강간상해를 처음 적용한 뒤 살인 미수로 혐의를 바꾸는 도중 폭행당한 피해 여성이 숨지자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그제 최 씨가 도망갈 위험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을까?
경찰은 최 씨의 신상 공개를 위한 위원회를 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피해 여성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를 좀 더 무겁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일고 있는데 경찰의 혐의 변경 가능하겠습니까? 네,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해내는 게 관건입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당초 구속영장 신청 때 적용된 혐의인 강간상해를 유지할 수 없게 됐고 강간살인으로 혐의가 바뀌었죠. 영장 실질심사 때 최 씨는 취재진의 질의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답했는데요. 경찰은 객관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축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의성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진행될 피해자의 부검 결과에 따라 살인 의도 등 고의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모일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피의자가 굉장히 흉악하고 위험한 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고의성을 좀 입증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금속 재질의 너클처럼 위험한 도구를 범행에 사용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클이나 이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거의 실신할 정도로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 살인죄는 징역 5년 이상인데 강간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최근 흉기 난동들 사건들처럼 굉장히 흉악하고 중대한 범죄면서 사회적 분노가 많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피의자 최 씨의 신상 공개는 가능할까요? 네, 우선 최 씨가 저지른 범죄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중 하나라 경찰 역시 개최 여부의 요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지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찍어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앞서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은 범행 당시 CCTV에 담긴 얼굴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숨을 거둔 사건의 피해자가 이 학교로 출근 중이었던 선생님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더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빈소를 찾아 유가족과 피해자 지인들을 만났는데요. 우선 피해자는 방학 기간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연수를 받으려 하다 변을 당한 걸로 전해집니다. 피해자는 좋은 교사였다고 알려져 동료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주변 선생님들도 워낙 다 예뻐하시고 학생들도 졸업하고도 계속 찾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지금도 믿기지가 않고 항상 어떤 힘든 경우에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친구거든요. 유가족은 피해자가 직장에서도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도맡아 솔선수범했고 월급을 차근차근 모아 집을 드디어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던 사실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이런 흉악한 범죄들, 소위 말해서 말도 안 되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의 범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경찰은 좀 어떤 대책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신영빈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합정역이나 대학로 등지에서 여전히 흉기로 난동을 피우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죠. 경찰이 순찰을 강화해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일선에서 지역 치안을 책임질 수 있는 경사 이하 계급이 정원보다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순경의 경우 9,500명 정원에 절반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 업무의 시간을 국한하지 말고 종합적인 진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